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맘때쯤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다니던 학원이나 과외 수업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조금 민감한 주제이지만 꼭 한 번쯤은 누군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보통 이제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학원을 그만두거나 과외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옮기시는 일이 다른 시기보다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요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온 친구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제 옮기시거나 아니면 그만두신다고 하면은 5월 달에서 7월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첨언 혹은 제안 정도를 드려볼 테니까 혹시라도 고민이 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혹은 수험생 본인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입장 말고 학부모님과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만두거나 옮기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는 첫 번째가 강사와 잘 맞지 않아서가 되겠죠. 강사와 잘 맞지 않는 경우는 빨리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수강료 부담이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100%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100%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재종반이라든지 아니면 독재학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뭐 과외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 재종이나 독재학원에서의 경우도 이 수강료가 부담돼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녀분들이 N수를 하게 됨으로 해서 부모님께 좀 부담을 끼쳐드리기 싫고 경제적으로 조금 죄송스러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던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 수업을 단순히 이제 수강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되면 그 해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후회가 두 배가 됩니다. 후회가 두 배가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해 이런 입원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다가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그 다음 연도에 후회하면서 다시 오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수강료적인 부담이 돼서 그만두는 거 무조건 이해를 하지만 사실 수험 기간이라는 건 본인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대학 가서 부모님께 갚겠다고 하고 지금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1번과 다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고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수강생 간의 레벨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도 그만둘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두시기 전에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조금 나만 좀 따로 봐줄 수 있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는 것도 그만두시기 전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만두시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상의를 드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그만둘 때 아이들이 그냥 이제 연락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이제 연락을 뚝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수강생한테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강사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그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둘 때 뭐 그냥 그만둡니다. 감사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둡니다. 요 한마디만 하신다면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혹은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울 것 같고, 또 자료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챙겨서 보냅니다. 근데 거의 없지만, 퇴원생 거의 없지만, 중간에 이제 연락을 뚝 끊는 경우에는 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주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응원은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만두실 때 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가 이제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정말 독한 마음으로 혼자 공부할 의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예, 제가 사교육 업자지만 예, 혼자서 독하게 공부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이전에 내가 독하게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내가 혼자 독하게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안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히 이제 독학재수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 보통 한 두 달 정도 이제 사이클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일부 수험생들은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도 이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게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 저는 이제 수강생들하고 관계가 좀 좋은 편이라서 이제 끝나면 걔네들이 연락을 해줘요. 잘 안 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독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혼자 공부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혼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병행하는 게 더 낫습니다.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럼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쌤, 혼자서 성취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6번 경우하고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배가 아프다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죠. 혼자 내가 자가 치유를 못해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또 어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또 여러 계약할 때는 법무사에게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는 이제 잘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를 찾아서 그걸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선생에게 믿음은 있지만, 강사에게 믿음은 있지만 당장의 점수가 안 올라서 불안해서, 혹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비법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경우,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번 경우에는 관두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만둘 만한 사유가 되고요. 믿음이 있다면 당장의 점수가 안 오르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그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하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의 꾸준한 공부량을 유지하는데 그 수업과 강사의 역량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이용을 하셔서 올해 수능 수험을 빨리 끝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여섯 가지 입장이 여러분들의 입장이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하다가 관두고 후회하는 친구들의 유형을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고,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 그만두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꼭 후회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관두시고 뒤늦게 후회하시고 비용을 더블로 쓰지 마시고, 이 7가지 유형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그냥 엔간하면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사교육 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친구들의 유형은요, 성격적으로 불안 지수와 걱정 지수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 일일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가 조금 안 나오면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일에도 걱정이 심하게 드는 경우에는, 예, 그만두시면 올해 수험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특히 이제 어떤 취약 과목이 하나 딱 있다. 어, 올라운더면 괜찮아요. 모든 과목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상태면 괜찮은데 취약 과목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 천성적으로 걱정 지수나 불안 지수가 좀 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외 수업이나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과외 선생에게 맡겨서 여러분들 문제점을 해결하신 다음에 올해 수능 수험을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괜히 이제 뭐 사교육 불신하겠다, 혼자 하겠다 해서 혼자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 것 같으니까 믿을 만한 강사를 찾았다면 그냥 그 수업을 유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병행하느라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학기가 되면 대학교 수업을 뭐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최소 학점, 그리고 정말 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퇴 후 재입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간판을 보험 삼아 남겨두려고 이제 하시는 거라면은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학점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자퇴 후 재입학을 하시고 요 제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고 2학기 때는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럼 뭐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독학을 했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좀 믿을 만한 과외 선생이나 학원 선생을 찾아서 붙여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만두지 말고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불안 지수와 걱정 지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중반기라서 혼자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9월, 10월 되면요, 불안감이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믿고 기대서 갈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쯤 하면 됐다는 생각으로 관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폼을 끌어올렸다 해서 관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도 태릉 선수촌을 나오거나 아니면 국가대표 합숙 훈련을 두세 달만 안 해도 폼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수능까지는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5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한다거나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경우에는 폼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혼자서 성취를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향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시면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아나갈 때 있어서는 혼자서 성취를 해야 됩니다. 혼자 성취를 해야 돼요. 애초에 대학교를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문제집도 없고요. 그냥 딱딱한 개론서밖에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수험생 신분일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수험 기간을 빨리 줄이고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성취를 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동 시간이 아까워서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요, 전주나 아니면 뭐 부산, 아니면 대구, 뭐 용인, 예, 아주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친구들이 왜 끝까지 먼 시간을 이동하면서 다닐까요? 예,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동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국어 공부나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면서 겪는 시행착오에 걸리는 시간은요, 그 이동 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내가 이 이동 시간을 아껴서 뭔가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이제 돌아보면 학원을 멀리서 다녔거든요. 예, 믿을 만한 선생님한테 멀리서 배웠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잘 됐다, 잘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 시간이 아깝지 않을 선생에게 수업을 들어라.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면 이동 시간이 아까워서 관두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런 선생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그 짧은 수업 시간 동안 노하우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지켜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재고해 보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